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고영일 변호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이 변호사인 구주화 대변인 명의로 민주 콩고인들 4.15 총선 직전 왜 대거 입국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4.15 총선 이후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냈던 자유통일당은 특히 최근 들어 선거 부정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논란이 많은 투개표제도 개혁운동에 본격적으로 가세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논평에서 콩고 대선 투표용지의 우리나라에서의 인쇄, 콩고에서의 부정선거 논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집중된 의문의 장소들, 4.15 총선 직전 콩고인들의 대거 입국,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라면서 국정원은 이미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표했다. 이제 검찰, 법원, 언론, 정부 여당이 나설 차례다. 비겁하게 침묵하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먼저 콩고민주공화국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18년 12월 치러졌던 콩고 대선에서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제의 투개표기와 투표용지가 사용되면서 부정선거 대란이 있었고, 대선 수개월 전 국내 거주 콩고인들이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부정선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루 시스템즈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단순한 민간업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통해 본 대변인, 그러니까 구주화 대변인에게 놀라운 제보 하나가 들어왔다면서 제보자는 올여름경 경기도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지역의 어느 공장에서 건설 업무를 했는데 약 2주 전쯤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 재방문했더니 수십 명의 흑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인쇄기계 앞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봤고, 팔레트에 어마어마한 양의 투표용지들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논평은 그리고 얼핏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말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제보 당일 오후 해당 공장을 재방문해 보니 투표용지 인쇄 현장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의 청소 인력에게 문의하니 그 작업은 콩고 투표용지 작업이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흑인들은 호텔에 투숙하며 아침 저녁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공장에 출퇴근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콩고 투표 용지를 왜 대한민국에서 인쇄하는 것이며, 여기서 인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인쇄해 콩고에 보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콩고 사람들 수십 명을 비싼 돈 주고 불러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거 때도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닐까? 의문은 쌓여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그러면서 관련된 인터넷 기사 등을 검색해보니 콩고 대선이 다음 달 20일이다. 위 흑인들이 이달 초 인쇄했다는 투표용지는 콩고 대선 투표용지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합법적 용지였을까? 아니면 부정선거용 용지였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5년 전 콩고 대선 때의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그때는 대선 3개월 전에 투개표기와 투표용지를 선적 완료했다는 기사가 검색됐다면서, 그렇다면 다음 달 콩고 대선을 위해서라면 이달 초 용지를 출력하여 이를 선적하고 콩고로 실어보내고 콩고에서 이를 내려서 각 투표소로 보내는데 한 달이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콩고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23배이고 인구가 1억이 넘는다,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논평은 또 그리고 문제의 미루 시스템제 관련 회사인 미루 데이터 시스템의 본사 위치가 한때 중원구 상대원동이었다. 또 미루 데이터 시스템은 대표이사가 미루 시스템제와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지난 4.15 총선 당시 말이 많았던 삼립방 박스 회사인 삼립 GFS 본사 및 공장도 상대원동에 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간다면서
만일 위흑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면 우리나라 선거철에 이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입국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본 대변인, 그러니까 구주화 대변인은 지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콩고 국적자들의 출입국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틀 전 회신이 왔고 충격적인 결과가 담겨 있었다면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총 남성 190명, 여성 76명 등 266명이 입국했는데 4.15 총선이 있기 7 내지 9개월 전에 32명이 대거 입국하더니 총선 2달 전인 2020년 2월에 무려 28명이 입국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해, 즉 2020년의 경우 28명이 입국한 2월을 제외하면 그 1년 동안에 불과 8명이 입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총선이 있던 2020년에 총선 2달 전에 28명이 입국을 했는데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8명이 입국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4.15 총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 콩고 국적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구주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0명이 또 한 차례 대거 입국했다. 즉 한국의 4.15 총선 전 그리고 다음 달 콩고 대선 전 이렇게 두 차례 정확하게 60명씩 대거 입국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 논평은 그러면서 콩고 대선 투표용지의 우리나라에서의 인쇄, 너무 촉박한 기간, 콩고에서의 부정선거 논란, 성남 중원구 상대원 동에 집중된 인쇄공장 미루 데이터 시스템 본사, 삼립방 본사 등 의문의 장소들, 4.15 총선 직전 콩고인들의 대거 입국,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변인, 즉 구주화 대변인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국정원은 이미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표했다. 이제 검찰, 법원, 언론, 정부 여당이 나설 차례다. 비겁하게 침묵하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한국 내 좌파 진영과 연합해 반윤석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과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펼쳐왔던 이른바 통일전선 공작을 토대로 한 예측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열린 방공 중화권 매체 에포크타임스 국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초안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내년 한국 총선에 맞춰서 정치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패권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검다리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패퇴를 목표로 한 중국 공산당이 볼 때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 모두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이들에 동조하는 국내 좌파의 윤석열 정부 공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방면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지용 교수는 예측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정권 비방, 가짜뉴스 유포, 루머 유포, 국내 좌파 진영의 반윤석열 정부 투쟁,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경제 파탄설과 윤 정부의 실정 등을 지속적 부각, 강력 사건과 사고를 이슈화해 민심 동요 유도, 국회에서는 강요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했던 공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행해왔던 여론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강력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슈화해서 민심 동요를 유도하면서 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실정 때문이라고 여론 선동을 시작하고 여기다 경제위기나 정책 실패도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의심스러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중공은 여기에 더해 외곽 지원 차원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즉 요소수나 질소 같은 것에 대한 대한 수출 제한을 실시해서 한국 경제는 물론 민심까지 혼란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바로 부정선거라고 이지용 교수는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내 거주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 등을 선거에 동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들에게 선거권이 없어도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조성이나 선거운동 동원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격이 반복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내년 한국 총선 개입을 통해 반중 친미 기조가 명확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의 방첩, 국내 정보, 수사권 복원과 초안전 같은 중국 통일전선 공작을 막을 법률 제정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런 대응 방안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법률 제정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이 교수는 차선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 때 외부 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 보안 강화, 온라인 여론조작 증거를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폭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여론조작 증거 찾아내서 공개,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선거 개입 사례 대국민 홍보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등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문재인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닷새 동안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의혹과 관련해서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계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추가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뒤 서울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6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사건 관련자 소환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모 씨, 그러니까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 씨와 결혼했던 서모 씨, 지금은 이혼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이 서모 씨가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데도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설립했는데 이상직이 서씨 채용을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당시 문재인의 사위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 타이 이스타젯의 고위 임원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 보내는 대신 이상직은 문재인 정권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돼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이상직은 이후 2020년 4.15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위였던 서모 씨는
타이스타젯 취업에 앞서서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인 토리게임즈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립 초기 차입금이 300만 원이었던 이 토리게임즈라는 회사는 서씨 입사 이후에 이 돈이 9억 원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진공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서씨가 다닌 회사와 관련된 벤처 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중진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리게임즈 그리고 무슨 한국벤처투자 이 부분도 이미 그 당시에 상당한 특혜 의혹 같은 게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수사돼서 확실하게 처벌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결국 이런 거의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다고 봐야 될 건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상직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수백억 규모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 사건으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 배임 혐의와 별도로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